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중요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택이 잘못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잃게 될까요? 상처를 준 사람과 다시 화해하는 것, 이것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요? 아마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래도 화해하는 것이 좋은 거야. 사람은 용서하면서 살아야 해.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이 아팠던 이유를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은 여러분을 힘들게 했습니다. 거듭된 배신과 실망, 무너진 신뢰 속에서 여러분은 자신의 감정을 외면하며 참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관계를 원래대로 돌린다면 과연 여러분은 행복할까요? 오늘의 방송에서는 여러분이 왜 상처 준 사람과 화해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대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의 사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친구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가 그녀를 험담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함께 힘든 시간을 버텨왔고 서로를 누구보다 잘 이해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친구는 그녀를 뒤에서 비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친구에게 따졌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니라 가볍게 던진 한마디뿐이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예민하게 굴 필요 있나?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 관계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을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주변에서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도 친구인데 화해해야지. 너무 마음에 담아두면 내가 손해야. 그녀는 고민했습니다. 자신이 잘못된 걸까? 정말 화해하는 것이 맞는 걸까?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화해란 단순히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같은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 사연은 아마 많은 분이 공감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그 사람과 다시 잘 지내야 하는지 고민했던 경험이 여러분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상처받지 않고 자신을 지킬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족과 친구를 만나고 학교와 직장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얽히면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려 합니다. 그러나 관계란 늘 순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배신을 경험하고, 때로는 이유 없이 이용당하며, 때로는 깊이 신뢰했던 사람이 등을 돌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고민합니다. 이 관계를 포기해야 할까? 아니면 용서하고 다시 이어가야 할까? 많은 사람은 두 번째 선택을 권합니다. 사람 사이엔 다 그런 일이 있는 법이야. 마음 넓게 가지고 다시 잘 지내. 하지만 이런 말을 듣고 관계를 회복하려 해도 마음속에는 여전히 씻기지 않는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다시 예전처럼 웃고 떠들어도 불안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 번 깨진 신뢰는 절대 완벽하게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한때는 너무나 소중했던 사람, 그 사람이 준 상처를 참고 용서하려 했지만 결국 같은 아픔을 반복해서 겪었던 경험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인간관계는 노력해야 한다 고 말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관계가 노력할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사를 존경했고 그 신뢰 속에서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가 맡은 중요한 프로젝트의 공을 상사가 가로챘습니다. 그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상사는 오히려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다 잘해서 그런 거야.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내 이름이 앞에 나가는 게 맞아. 직원은 실망했지만 주변 동료들은 그에게 조언했습니다.
그래도 상사랑 잘 지내는 게 낫지 않겠어? 이런 일로 관계를 망칠 필요 없어. 결국 그는 상사를 용서하고 다시 예전처럼 성실하게 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상사는 또다시 그의 노력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관계에서 노력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희생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이처럼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다시 같은 행동을 반복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들은 상대가 쉽게 용서해 줄수록 더 대담하게 같은 잘못을 저지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와 비슷한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어떤 관계든 노력하면 좋아질 거라는 믿음이 정말 옳은 걸까요?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한 번 깊은 상처를 준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은 결국 자신을 또 한 번 상처받게 하는 일일 뿐입니다. 이번에는 왜 우리가 쉽게 화해를 결심하는지, 그리고 그 결정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화해를 결심할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관계를 잃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사회적 동물로 살아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가 깨지는 것을 일종의 위협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심리는 어릴 때부터 형성됩니다. 가족, 친구, 연인, 동료 등 우리 삶을 구성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우리는 안전함과 소속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한 번 상처를 받은 뒤에도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정말 안전한 선택일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린 시절 어떤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가장 친한 친구를 믿고 따랐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그의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며 그를 조롱했습니다. 그 아이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그 친구는 아무렇지 않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미안해. 그냥 장난이었어. 우리 계속 친구하자. 주변 사람들도 말했습니다. 친구 사이에 그럴 수도 있지.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그래서 아이는 다시 친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친구는 또다시 비슷한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그제야 아이는 깨달았습니다. 이 관계를 유지하는 한 자신은 계속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처럼 우리는 종종 관계를 잃는 두려움 때문에 반복되는 상처를 감수합니다. 하지만 이런 두려움이 정말 현실적인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한 번 신뢰를 저버린 사람이 과연 다시는 그러지 않을까요? 진심으로 반성하고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쉽게 용서해 준다면 더더욱 변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한 번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어차피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행동을 반복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무조건 관계를 끊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나는 이 사람을 다시 믿을 수 있는가? 이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정말 현명한 선택인가?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 사람도 후회하고 있을 거야. 하지만 모든 사람이 후회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용서를 당연하게 여기고 또다시 같은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는 상대방에게도 책임을 묻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그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아무렇지 않게 용서하는 것은 진정한 용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더 방심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용서를 쉽게 베풀 때 상대방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다행이다. 다음에는 조심해야겠다.
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역시 괜찮네. 다음에도 어쩌면 또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까요? 물론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쉽게 용서를 받은 사람은 자신이 저지른 행동의 무게를 깊이 느끼지 못합니다. 그저 다음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오면 다시 용서를 구하면 된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용서를 결심하기 전에 한 가지를 꼭 생각해 보세요. 그 용서가 상대방에게 변화를 줄 것인가, 아니면 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만들 것인가. 이번에는 우리의 용서가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용서는 미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용서가 선한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쉽게 주어진 용서는 상대방에게 잘못을 깨닫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같은 행동을 반복할 기회를 줍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상대가 가벼운 사과 한마디로 여러분의 용서를 받는다면 그 사람은 무엇을 배울까요? 자신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 행동이 상대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진지하게 고민할까요? 아니면 단순히 이 정도는 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까요? 현실에서는 후자의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사람은 쉽게 얻은 것의 가치를 깊이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오랜 기간 충성스럽게 일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상사에게 신뢰를 받으며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위기에 처하자 그는 가장 먼저 해고되었습니다. 그는 상사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회사를 위해 헌신적으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왜 저를 이렇게 대합니까? 그러자 상사는 말했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너라면 이해할 거라 생각했어. 그 직원은 깊은 배신감을 느꼈지만 결국 상사의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다시 기회가 주어져 같은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이번에도 회사가 어려워지자 그는 가장 먼저 희생되었습니다. 이처럼 반복되는 실망과 배신은 상대방이 변하지 않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용서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의 대가를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그 행동을 고칠 이유를 느끼지 못합니다. 용서는 상대가 진정으로 변할 때 비로소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나 변할 의지가 없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소중한 용서를 준다면 그것은 용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다시 상처 입힐 기회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왜 용서를 강요받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용서하는 것이 옳다고 배웁니다. 마치 그것이 인간관계의 기본 윤리처럼 주입됩니다. 부모는 형제끼리 다투면 서로 화해해라라고 말합니다. 학교에서는 친구와 싸우면 빨리 손잡고 풀어라라고 요구합니다. 사회에서도 관계는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용서를 강요합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보면 이런 교육이 정말 옳은 것일까요? 무조건적인 용서는 정의로운 행동이 아니라 때로는 불공정한 결과를 낳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쉽게 용서를 받으면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또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힙니다. 반면 상처받은 사람은 그 고통을 홀로 감당해야 합니다. 이는 가해자에게 유리한 사회 구조를 형성할 뿐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착하고 배려심이 많았습니다. 누군가가 그를 괴롭혀도 참아야 한다고 배웠고 화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의 착함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는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친구가 빌린 돈을 갚지 않아도 괜찮아, 다음에 갚아라고 말했습니다. 상사가 부당한 대우를 해도 이해할게요라고 참았습니다. 연인이 그를 함부로 대해도 다신 안 그러겠지라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점점 그를 쉽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친구는 무슨 일을 해도 결국 다 용서해 줄 거야. 이런 생각이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용서를 강요받는 것은 사회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편리한 방법일 뿐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정의로운 관계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을 아프게 한 사람이 반성하지 않는다면 그를 용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용서 대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용서 대신 해야 할 것은 거리를 두고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화해를 거부하면 미성숙하거나 냉정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감정적 거리를 두는 것은 미성숙한 태도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상처 준 사람이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화해를 거부하면 마음이 좁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용서는 여러분을 더 큰 상처로 이끌 수 있습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친구에게 큰 배신을 당했습니다. 친구는 그녀의 비밀을 여러 사람에게 퍼뜨렸고 결국 그녀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상처받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친구를 이해하려 했습니다. 어쩌면 실수였을 거야. 다신 그러지 않겠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더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 친구는 여전히 그녀를 함부로 대했고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기색조차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감정을 사귀며 참는 모습을 보며 더 쉽게 그녀를 무시했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용서는 상대가 반성할 때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요. 반성하지 않는 사람에게 무조건적인 용서를 베풀면 그는 같은 실수를 반복할 뿐입니다. 그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 친구와의 관계를 더 이상 지속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연락을 받지 않았고 만남을 피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더 이상 상처받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고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참아야 한다는 부담에서도 자유로워졌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그 관계를 유지하느라 얼마나 많은 감정을 소모했는지를요. 그녀는 비로소 자신을 위해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상처받고도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억지로 화해했던 순간들. 그때 여러분은 정말 행복했습니까? 진정한 평화는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선택을 하는 데서 나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상대를 이해하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가 다시는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사람을 쉽게 놓지 못합니다. 특히 오랜 인연일수록 끊어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오래된 관계라도 여러분을 반복해서 상처 주는 사람이라면 그 관계를 지속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불필요한 상처를 받지 않도록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오늘의 이야기가 작은 용기의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런 선택이 어떻게 인생을 변화시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상처 준 사람과 거리를 두었을 때 처음에는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익숙했던 관계를 끊는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억울한 감정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저 사람은 괜찮단 말인가? 왜 저 사람은 반성조차 하지 않는 걸까? 이런 생각이 떠오르면 마음이 복잡해지고 감정이 흔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관계를 유지했다면 여전히 같은 상처를 받고 있었을 거라는 사실을요. 여러분은 더 이상 상대의 말과 행동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삶이 훨씬 평온해질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가족에게 무시당하며 살아왔습니다. 무엇을 하든 부모는 그의 노력을 인정해주지 않았고 형제들은 그를 하찮은 존재처럼 대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가족의 인정을 받기 위해 애썼습니다. 더 노력하면, 더 잘하면 언젠가 인정받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아무리 노력해도 가족은 여전히 그를 무시했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그를 함부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항상 참고 이해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더 잘해도 더 배려해도 그들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연락을 줄였고 가족 모임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쓰는 대신 자신을 소중하게 여겨주는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무시당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고 스스로를 비난하며 괴로워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에게 인정받으려는 부담이 사라지면서 삶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노력했던 순간들, 그 사람이 여러분을 존중하지 않음에도 관계를 유지하려 애썼던 시간들, 그 관계가 결국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행복했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합니다. 상대가 잘못했어도 끝까지 이해하려 하고 괜찮은 척하며 참으려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용서는 상대를 다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놓아주고 나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상처받지 않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여러분도 그를 소중히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는 것은 여러분을 더 아프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 계속 이해를 구해야 합니까? 그들에게 용서를 베풀어야만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남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의 씨앗이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자신을 아프게 하는 사람과 화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에게 다시 상처받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더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이와 관련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깨달음의 광장이었습니다.